없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들은 인터넷으로 발행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상대편 거를 발행하시는 거지, 종이로 발행하면 큰일 납니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있으니까 요것도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법인은 종이로 발행하는 게 아니다. 종이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산서. 계산서는 인터넷에서 발행할 수는 있는데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강제사항은 아닌데 종이로 발행해도 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는요. 근데 이것도 조만간 아마 강제로 바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 체험이라든가 농산물을 가공한다든가 숙박, 그 다음에 식사, 이런 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건 만약 신용카드를 안 쓰시고 그분이 통장으로 돈을 준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 부분도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뭐 여러분들이 뭐 투명하게 다 하신다고 치고 이제 매입이랑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자, 체험마을에서 이제 매입이 뭐냐면 농산물이에요. 대부분 농산물. 농민으로부터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송금.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돈을 송금해서 주고 주민증 복사. 자, 농민들은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농민으로부터 뭘 사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농민한테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복사를 하셔야 돼요. 복사를 하고 연락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가 법인이라 현금으로 줄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통장으로 보내주면 가산세도 없고 100%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현금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농민한테는. 현금으로 주면 비용 처리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통장으로 돈이, 법인은 통장으로 돈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럼 세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매출액에서 비용 다 인정받으니까요. 빼지니까 세금에서 줄여지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원도 뽑아야 되고요. 사무장님들 밥도 먹어야 되고요. 또는 뭐 체험하려면 가서 뭐 물건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0% 카드로 쓰시는 거예요. 법인 카드를 쓰시던, 사무장님 카드를 쓰시던, 위원장님 카드를 쓰시던, 하여튼간 거기서 일하는 사람 카드를 쓰시면 인정이 돼요. 제일 좋은 건 법인 카드를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100% 국세청에서 자료가 다 다운받아지니까 비용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법인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용돈 붙여서 그게 비용 처리하면서 그걸 위해서 해요? 3만원. 3만원까지는 간이영수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3만원까지는. 3만원이 넘어가는 거는 카드를 쓰시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간이영수증 받으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간 2,000원, 3,000원이라도 카드 쓰세요. 싫어하죠. 싫어하면 현금영수증 달라고 그래야 돼요. 현금영수증. 제가 이런 데도 봤어요. 강원도의 모 시에서 주유소인데 제 카드 쓰면 기름을 안 팔아요. 그런 데도 봤어요. 세상에 보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기름값만, 이게 기름 수불만 보면 매출액이 나와요. 그 속일 수가 없어요. 주유소는. 근데 왜 그걸 안 받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보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밭에서 점심때 짜장면집에다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배달을 주는데 카드 쓰면 배달 안 해주죠. 네. 들고 와요. 들고 와요? 휴대용 단말기? 그러면 고맙고요. 여하튼 3만원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카드를 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간이영수증을 받는데 그 3만원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따 끝나고 나서 그건 조금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카드 쓰시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을 받으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요게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매출액이 10억이었어요. 우리 체험마을이. 그러면 당기순이익 얼마? 1억, 1억. 1억이잖아요. 그런데 6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그쵸? 그러다 보면 세금이 얼마 안 되죠. 그쵸? 그래서 10%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왜냐면 여기가 뭐 체험마을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질문. 체험마을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거를 1번 이익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다 나눠준다. 2번 그렇게 하지 말고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급여로 나눠준다. 급여나 건물 짓는 게. 예. 그거 배당 주면 안 됩니다. 체험마을은 절대 배당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감사. 영농조합 법인인데도. 예. 영농조합법인에도 체험마을은 안 됩니다. 거기 이익이 나도 그걸 두 개뿐이 없어요. 시설 투자를 하거나 또 땅을 사거나 아니면 예, 급여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분별은 좀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정관에 이익 분배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요? 예. 구자수에 비례해서 네. 이익을 분배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영농조합법인은 그런데 우리는 영농조합 형태를 띠고 있지만 체험마을이에요. 체험마을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아니죠. 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 체험마을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모든 수입이 영농조합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실컷 쓰고도 돈이 남았어요. 예. 그러면 마을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야 마을 사람들이 조용하지.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도 많은데. 아, 그러니까 인건비나 아니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노인네들인데. 기타 소득이나 이런 걸로 처리하시라고. 배당으로 주지 마시고. 인건비를 현금을 줬어요. 통장을 못 줬어요.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터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처리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그거를 수익금을 뭐 마을에 각 집에 전기세를 대신 내준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왜 이익금을 분배해서 좀 나눠줄 수 없다는 그. 체험마을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마을 전체가 고르게 혜택을 받으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돈을 벌면 잉여금을 가지고 투자를 더 하든지. 그럼 휴양 체험마을 그 인증서를 안 받고 하면. 그러면 또 상황은 좀 다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 체험마을을 지정해준 이유는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비공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거가 불법이라는 그럼 이제 뭐 이웃 식당에서 통제를 많이 받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보조금 나가잖아요. 20만 원인가요? 네. 나가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그래도 소득이 없으면 보조금이 나가는데, 농촌이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 처리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국세청에. 국세청에 들어가면 전산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 보조금 줄 때 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현금 아니면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다 와서 일하는데 현금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러면 안 줘. 일 안 오지. 안 와요, 안 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농촌은. 그것도 좀 규제제도 개혁위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노인네들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매일 막 풀포크려면 한 달에 몇십만 원 가져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으면 인건비가 크거든요, 사실은. 인건비가 농산물을 크면. 털어줬어요. 농산물은 비과세라니까요, 그 사람들. 털어줬는데 그분한테 네. 그분이 블랙 걸려서 통장에 이거 빼가니까 아. 현금을 줬는데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가족이나 뭐 없으세요? 나중에 또 그거 하여튼간 그 통장으로 보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이제 아니 걸리는 건 없는데 그거를 제하지 인건비 못한다는 비용 거예요. 처리를 못 하잖아. 빼야지. 빼내야지. 이때.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산물이 없어서 딴 사람 면허가 이런
자, 178쪽 보겠습니다. 178쪽.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거기는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3만원이 초과하면, 3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적격증빙을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가 2% 가산세가 있고 3만 원 이하면 우리가 간이영수증 길쭉한 거 있죠? 네, 그걸 받아도 된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이. 첫 번째가 농촌, 읍면 단위 농촌에서는 3만 원이 넘어가도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된다. 그렇죠? 왜냐면 단말기가 없는 데가 허다해요. 구멍가게가. 그렇죠? 네, 그런 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농민입니다. 농민. 농민들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민증 복사하고 통장으로 돈을 주면 그분은 세금이 없고 여러분들 체험마을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예외가 안 되는 게 대표적인 게 KTX예요. KTX는 과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딱 끊고 세금 계산 줘.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과세 사업자지만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도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가 KTX, 일반 열차는 면세니까 상관없고, 시내버스도 면세니까 상관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외버스도 세금 계산 안 끊어주죠? 표만 주잖아요, 표만. 그런 데는 괜찮고, 배 타는 것도 예의사항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명랑을 보러 갔다. 영화관. 거기도 세금계산 안 끊어줍니다. 티켓만 주죠. 그 티켓 가지고 비용 인정되는데 그런 예외사항 중에 농민이 있다. 농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3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입니다. 제가 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시 강조합니다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행 송금용 공인인증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우리는 귀찮아서 범용을 씁니다. 범용. 그러면 송금도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근데 비싸요. 66,000원. 66,000원입니다. 범용은. 각각 있는 거는 이 은행 송금용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공짜로 해주잖아요. 하나. 예? 법인은 안 해주나요? 법인은 4,400원. 아, 4,000. 예. 그래서 발행을 하는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범용으로 쓰시면 사무장님이 땀만 먹으면 큰일 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범용으로 해서 66,000원짜리 샀는데 그냥 송금 회사에 있는 우리 체험마을 거 돈을 그냥 딴 데로 확 보내버렸어.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건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다 믿으니까 그런 일 없겠죠?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버는 게 없는데. 자, 전자상거래를 하시면 지금 뭐 농촌에서 영업사원을 더 가지고 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상거래랑 일반 직거래랑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블로그 만들고 거기다 전화번호 적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보내죠. 돈을 보내면 확인하고 물건을 주는 걸 갖다가 직거래라고 그래요. 직거래. 전자상거래는 뭡니까?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카드를. 그분들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송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긁으면 수수료가 제하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확인이 되면 물건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더 많이 팔겠어요? 전자상거래가 훨씬 많이 팔죠. 왜? 도시에 있는 주부들은 카드를 쓰기를 원해요. 왜요? 자기 남편 카드를 쓰면 남편이 월급쟁이라면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빼줘. 신용카드 공제라고. 세금을 절감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송금하는 것보다는 카드 쓰는 걸 좋아한다. 그죠? 또는 뭐 체험마을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왔다. 반드시 카드 쓰죠.
그 사람들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카드를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말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신용카드 단말기 배에 보시면 과세 면세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똑딱 단추가. 그런데 그걸 쓰지 마시라고요. 헷갈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두 대를 놓으시는 게 편하다. 과세 면세를 해서 걸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고 어디다 하는 거예요? 군청이나 시청에. 그렇죠? 신청을 하시고 나서 부가통신사업자를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설왕설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가통신사업자 꼭 내야 됩니다. 안 내면 나중에 파파라치한테 걸리면 벌금이 세요. 그래서 서류를 박스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식업을 하거나 식품을 판매하려면 그 통신사업자 할 때 뭐를 해야죠? 보건소를 갔다 오셔야 돼요. 보건소 가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받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는 거예요. 그죠? 전자상거래에서 허가사항이나 인가사항이 있으면 먼저 그거부터 받고 그걸 받고 나면 이제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 등록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체험마을에 첫 번째 농산물 판매, 두 번째 농산물 가공, 세 번째 체험교육, 그렇죠? 체험교육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외식업 판매가 되니까. 또 하나 뭐예요? 숙박업, 그런 게 들어가야죠. 그런 게 안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제 뭐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84쪽, 185쪽 있는데 184쪽에 사업자 등록 중에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일단 신청 구분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신청 구분 마지막 박스에. 네, 찾았어요. 사업자 등록만 신청,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임차를 해서 다른 판매장을 여러분들이 활용한다, 체험장을 활용한다, 또 숙박업소를 내가 빌려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자 등록 낼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여러분들 이사 가면 제일 먼저 확정일자 받죠?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서. 그러면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2년을 건물 주인이 여러분들 몰래 도망가도, 팔고 도망가도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아요. 2년 동안. 2년 살고 나서 또 연장을 했어요. 4년. 근데 내가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았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서? 아니요. 자, 보증금이 여러분들이 6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자, 그랬는데 2년 뒤에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올려달래요. 보증금을 8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그런데 내가 2년 뒤에 재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근데 건물 주인이 저 몰래 팔고 도망갔어요. 그럼 나는 얼마까지 보장받아요? 6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다시 재계약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받은 걸로 보긴 했는데 애초에 있던 금액만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올라가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상가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장 확정일자는 세무서 가서 하는 거예요. 세무서. 여기 사업자 등록할 때 세무서에 가서 하시는 거고 기간이 얼마냐? 5년이에요. 5년인데 지금 국회에서 2년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7년을 보장해 주려고 그래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여하튼 5년 동안은 주인이 바뀌어도 여러분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뭐 내가 그걸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용도 써도 원래 계약서 그거는 보호를 받죠. 네, 그거는. 그래서 이게 건물 주인들이 골치 아픈 게 이겁니다. 확정일자를 다 받기 때문에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기다려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 송달받을 장소 있어요. 그 위에 땅, 위에 박스에 보시면 송달받을 장소 있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 위에 박스 있죠? 밑에 박스에서 바로 위에 박스. 조그만. 왜 서류 송달? 네. 송달받을 박스. 못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자, 100% 여러분들이 거기다 아무것도 안 쓰면
여러분 집으로 옵니다. 여러분 집으로 뭐 무슨 신고해라 다 날라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되게 뭐 원룸이나 이렇게 있어서 잠만 자고 거의 집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진짜 세무서에 날라오는 건 중요한데 뭐뭐 신고해라 그래 안내문이 날라오는데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사무실 이름을 주소를 적는 거예요. 사무실 주소를 적으면 세무서에서 여러분 개인에 관련된 게 다 회사로 옵니다. 그렇죠? 지방세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회사로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못 받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세무조사 나온다. 그런지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나는 몰랐어요. 7일 전에 보내주거든요. 7일이나 14일 전에 보내주는데 그걸 받으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준비를 할 텐데 서류를 그게 아니고 나는 몰랐는데 세무서 직원들이 딱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세무서 나오면 그분 신분증을 복사해야 돼요. 사기꾼이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분증을 복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면 진짜 세무공무원이라면 하시라고 할 거예요. 복사를 해놓고 또 하나 뭐가 나와요? 납세자 권리원장이 나와요. 납세자 권리원장을 읽어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세무사를 살 수 있고 그죠? 불리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뭐랑 똑같아요? 경찰들이 범죄자 잡으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잖아요. 그죠? 당신은 변호사를 살 권리가 있고 그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걸 안 하면 사기꾼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 186조 허가사항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영농자법인은 5명 이상 같은 동일 시군구에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해야 된다. 확인합니다. 그 사람들이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고요. 농업회사법인은 1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 1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정책 자금을 받는 데는 뭐가 유리해요? 1번 영농자법인 2번 농업회사법인 3번 농민 영농자법인이 가장 유리합니다. 농민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죠. 자 188쪽 인허가 요약해서 박스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체험만 할 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게 신고업종인지 허가업종인지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9쪽 박스 보세요. 자, 직원을 한 명이라도 뽑으면 여러분들 4대 보험 내고 계세요? 네. 잘 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안 냈어요. 초창기 할 때는 안 냈는데 여러분들이 4대 보험을 내시면 여러분들 월급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4대 보험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4대 보험을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 국민연금 그죠?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걸 내는 거죠. 그죠? 특히 여기서 산재보험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장님들이 많이 다쳐요. 일하시다가 진짜 많이 다쳐요. 그러면 산재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휴유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휴유장애. 산재에서 인정을 해주면 여러분들 지금 다 치료를 받고 나중에 10년 후에 다시 재발했어요. 재발. 그래도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그 산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는 못 받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4대 보험 플러스 여기다가 보험을 하나 더 드셔야 돼요. 상해보험. 그렇죠? 개별적으로 상해보험 해봤자 뭐 2만원, 3만원 뿐이 안 합니다. 위원장님이 여러분들을 사실은 들어줘야 돼요. 산재보험만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산재보험 국가 사는 거기 때문에 엄격해서 해당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 상해보험을 하나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좋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들 만나면 상해보험이 아니라 뭐죠? 종합보험 있죠. 그걸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치는 것만 있어요. 같이 위원장님이랑 사무장님이랑 하다가 갑자기 질병이 걸렸어. 그걸 남을 알아요? 위원장님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한 5만 원, 6만 원만 하면 실손보험이라고 있죠. 실손보험. 그거는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도 다 해주는 거잖아요. 만약 그걸 해준다면 조금은 안심이 된다. 위원장님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은 무조건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1조 소득세, 법인세, 공이 똑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익이 얼마냐? 세법에서는 소득이라고 그러고요. 회계에서는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익이라 하면 총 수입에서 내 통장에 들어온 데서 요 사업을 해서 지출한 게 있을 거예요. 총 지출을 빼면 이익입니다. 그런데 농촌은 힘들어요.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보면 요 매출은 개인 통장에 들어오는데 사업하면서 들어온 게 이 지출에 사업 플러스 생활비가 있어요. 그죠? 사업 플러스 이 생활비가, 개인적인 생활비가 있다 보니까 장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게 생활비고 어떤 게 사업에 관련된 비용인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따로. 사모님이 사업자 통장을 따로 만드셔서 요건 사업에 관련된 것만 쓰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요걸 줄이라고 그러겠어요? 요걸 늘리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세무사인데 요걸 줄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죠. 저는 공인인데 그래서 그건 아니고 요걸 늘리라. 그래서 자, 영수증은 돈입니다. 그죠? 사업하면 사업자 등록이 딱 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무조건 지출할 때 영수증을 받으셔야 돼요. 칼같이. 그죠? 그런데 출장 나오면 출장 나온 데서 출장비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버스표든지 기차 탔으면 열차표든지 아니면 내가 차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출장 간 데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한 2만 원치만 주유소에 넣으면 내가 출장 갔다 온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증을 다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제일 많이 안 챙기는 게 뭐냐면 밥 먹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짜장면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짜장면 배달 왔어요. 그러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미안해가지고 이 한 그릇, 두 그릇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현금으로 내요. 그러면 간이영수증에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받으면 세금이 어떻다? 이익이 늘어나서 세금을 내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에서 이익이 10%가 안 돼요. 10% 나는 데는 정말 잘하는 데입니다. 그죠? 매출 그만큼 있으면 10억 원어치 팔면 비용도 10억 원어치 나와요. 체험마을은. 구조가. 그렇지 뭐 돈 많이 버는